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도 안영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라운드 4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경기인데요. 저는 이 두 팀이 전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재 순위로만 본다면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시작 전에 이제 정관장과 포스코 두 팀의 전력 차이는 크게 나 보이지 않았는데요. 전반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차이는 최정상과 최하위로 나눠졌는데 네. 그게 좀 한 팀은 깜짝 놀랄 만큼 잘하고 한 팀은 깜짝 놀랄 만큼 못하면서 좀 그렇게 됐지만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결 그래도 그러니까 순위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대결이라기보다는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현재는 1등과 꼴찌지만 바둑 내용적으로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대진표 보시기 전에 현재까지의 팀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팀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팀명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두 팀 어떻게 보면 또 두 팀이 노란색이 칠해지면서 네. 중위권이 조금 정말 치열해 보이는데 6팀이 이제 5승과 4승으로 묶여서 중위권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의 순위는 약간은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용적으로는 풍족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9라운드 4경기입니다. 자, 1국 장고대국에서는 이원도 선수와 최영찬 선수가 만났는데 상대 전적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이원도 선수와 최영찬 선수 좀 나이 차이도 좀 나고 베테랑인 이원도 선수와 좀 아직 신진 세력인 이제 최영찬 선수의 대결인데요. 최영찬 선수의 패기 또 공교롭게 두 선수가 시합을 두던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옆에서. 근데 정말 재밌게 뒀었는데 오늘 내용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국 장고대국 성규상 선수와 이춘규 선수가 만났는데 오늘 첫 대결이에요. 네, 두 선수는 여태까지 상대 전적은 없고요. 또 송규상 선수도 지금 개인전 성적이 좋고 포스코 캠텍에서 유일하게 성적이 좋은 선수가 이춘규 선수거든요. 아마 이 대결이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국 속기대국도 기대가 됩니다. 포스코 캠텍의 김현찬 선수, 정관장 황진단의 오효진 선수입니다. 네, 올해 제가 시작 전에 봤던 가장 예상과 가장 반대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두 선수거든요. 네. 이제 오효진 선수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김현찬 선수는 실력에 비해 올해는 뭔가 좀 꼬인 듯이 좀 전반기는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후반기는 아직 초반인 만큼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9라운드 3경기까지의 이 경기를 거치면서 이 다승 순위에 있던 선수들이 패점을 많이 안 왔거든요. 네, 정말 선수들끼리 기량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좀 다승 선수들의 승률이 패배가 좀 늘어나면서 네. 조금씩 내려왔지만 지금 오늘 정관장 황진단의 두 선수가 지금 다승 공동 선두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두 선수가 모두 패한다면은 또다시 혼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의 지금 최영찬 선수와 김현찬 선수는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단 1승 추가가 간절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승수가 안 좋으면은 한 판이라도 더 이겨서 뭔가 전체적인 패배를 맞추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편하게 뒀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반성의 승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9라운드 4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입니다. 이제 막 돌들이 놓이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정관장 황진단 하면 붉은색이 떠오르고요. 저는 포스코 캠텍 하면은 파란색이 떠올랐는데 팀복은 아이보리 흰색 계열입니다. 네, 파란색과 흰색 좀 밝은 계열이고요. 네. 빨간색은 좀 더 튀는 계열이긴 하죠. 강렬함이 있죠. 네, 확실히 강렬한 느낌. 이국의 정관장 황진단 송규상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이춘규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꼽는 승부판인데요. 이 대국이 가장 다승 경쟁도 그렇고 정말 치열할 승부가 예상이 되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저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될 대국이죠. 삼국 속기대국 오효진 선수와 김현찬 선수입니다. 김현찬 선수가 올해는 뭔가 좀 꼬인 듯이
본인의 실력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네. 기량은 확실한 선수니까요. 분명히 올라올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을 얼마만큼 쉽게 풀어나갈지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잠시 전에 2국이 승부판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국과 3국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바가 있으시다고 들리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사실은 1, 2, 3국이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왠지 느낌이 아. 2국을 가져가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김현찬 선수와 최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다승 경쟁에서 좀 멀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4명의 선수는 모두 다승 경쟁에 조금 신경을 쓰는 만큼 그 포스코 캠프의 유일한 다승왕 가능성이 있는 선수죠. 이춘규 선수가 이긴다면 왠지 한 판 정도는 더 이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승판을 뽑았습니다. 네, 사실 송규상 선수와 이춘규 선수는 뭐 송규상 선수가 지금 다승 순위에 있기는 하지만 단 1승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유진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대결이 만약 김현찬 선수가 이기고 이춘규 선수가 송규상 선수를 이기게 된다면은 정말 6승 3패로 다승 선수 그룹이 생기게 되죠. 지금도 이제 몇 명 있거든요. 뭐 안정희 선수, 정서준 선수, 이현준 선수를 비롯해서 네. 6승 3패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뭐 세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점점 복잡해지죠. 더군다나 이원도 선수도 5승 3패이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면은 6승 3패. 뭐 정말 다승왕도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오유진 선수와 송규상 선수가 공동으로 또 다승 1위를 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 두 선수 현재 우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이 남은 대결 참 열심히 두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그 순위 자체는 정관장 황진단이 너무 압도적으로 좀 1등을 좀 굳혀가는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대결을 이긴다면 2등과 격차가 3게임 차. 더군다나 다승 승수도 많기 때문에 동률이 나도 유리하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좀 후반기 남은 판수로 봤을 때 다투판이 남았는데 3게임 차를 뒤집는다는 건 네.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오늘 대결에서 포스코가 이긴다면 뭐 5승 4패 그룹이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미궁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다승왕 경쟁은 뭐 오늘과 상관없이 끝날 때까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 갑조리그, 이제 여자 갑조리그에 참가도 하고 또 어제는 또 지지옥션배를 또 치열하게 싸웠어요. 저 어제 저녁이었죠. 네, 그래서 정말 일정적으로 굉장히 바쁜 걸 소화하고 있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근데 김현찬 선수는 굉장히 올드한 수법들을 들고 왔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일에 양화점이 굉장히 근래 트렌드거든요. 이제 100도 당연히 양화점을 지금 오유진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김현찬 선수는 소목 2개를 했는데 눈목차로 붙인 거는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선택입니다.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그러니까 이제 양화점으로 두다 보니까 소목 자체가 별로 안 나오고요. 소목을 둔다고 해도 이런 곳을 먼저 굳히면서 두 칸을 굳혀가면서 이쪽에 백이 오게 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김현찬 선수는 완전 다른 선택을 했고요. 아마 김현찬 선수 입장에서 약간 기분 전환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인공지능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두는 거기 때문에 좀 과거에 본인이 두던 수법들을 다시 사용하면서 좀 기분 전환에 나선 것 같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 이곳에 걸쳤을 때 백이 이곳을 날짜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은데 오유진 선수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받는 것보다 손을 빼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손 빼는 게 훨씬 많죠. 이제는 이곳에 걸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손 빼는 것부터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물론 그 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두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네. 뭐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전 대국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둘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참 두 선수의 퓨처스리그 성적이 저한테는 참 이질감 있게 다가오네요. 오유진 선수는 올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지금까지의 대국 수만 해도 올해 대국만 63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 최정 선수라든가 신진서, 변상일 이런 선수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 정도 대국수를 유지하는 선수가 별로 없고요. 또 승률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46승 17패예요. 네, 정말 정상권 기사의 승률이죠. 물론 여자 기사들과의 대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의 오유진 선수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졌거든요. 거기에는 또 퓨처스리그 6승 2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지난 2017년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5승 11패를 거뒀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해 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근래 들어서 오유진 선수의 바둑을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사납게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싸움을 피하지 않고 덤벼드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유진 선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전투보단 수비적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전투를 좀 이끌어서 뭐 난전을 이끌거나 아니면 좀 물러서겠지라고 생각하던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입단한 지 지금 7년 차기도 하지만 워낙 기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이미지가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오유진 같으면 좀 수비하겠지? 나 이런 생각 안게 되는 거예요, 바둑판 앞에. 근데 현실은 이제 오유진 선수가 전투를 하면서 약간 당황하는 모습들이 조금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오유진 선수를 상대하는 그런 상대들이 분명히 알고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유진 선수가 다시 또 극복을 해야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김연찬 선수의 대국 스타일은 어떤가요? 이제 김현찬 선수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실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타겟을 좀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느낌이죠. 프로 기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내 좋아하고 타겟 잘하는 가장 그런 스타일이어서 오늘도 이미 포석 자체가 실내로 좀 지향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네. 좀 실내를 먼저 챙겨 나가고 타겟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유진 선수의 공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모양에 대해서는 이곳을 협공을 하고요. 백이 붙이고 늘었는데요. 흑이 이제 3-3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곳을 끊어두지 않고 이곳을 젖히는 데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패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 치는 걸 패감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패를 드러내서 다시 백이 을 드러내게 되면 이제는 이 시점에서 패감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초반이기 때문에 패감을 쓸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있게 되면은 그때 이 한 점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두어졌었거든요. 팩감으로 아껴두는군요. 네, 중요한 수순인데요. 지금은 김현정 선수가 좀 틀었네요. 이곳을 미는 수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행만은 아닌데 김현정 선수가 좀 틀어갔습니다. 받아주면 결국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받아두게 되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으로 잡히는 걸 견제한 것도 있고 여기서 좀 다른 선택을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하나 밀어둔 거는 어쨌든 흑이 약간 이득은 이득입니다. 패를 바로 안 걸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숨통이 트였어요. 이곳이 바로 싸우는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진 하나 먼저 해놓고 미는 건 잘 안 봤거든요. 백이. 이 교환은 큰 이득을 여부를 떠나서 백이 그냥 받아주기는 싫은 자리입니다. 뭔가는 손해본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먼저 떠오른다면 이곳을 붙이는 수 정도는 떠오르긴 합니다. 이곳을 둘 때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싸우는 거 방법은 방법인데요. 일단 오유진 선수가 늘어지네요. 그냥 벌려서 지키네요. 오늘 김현찬 선수가 어떤 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트렌드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모양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목자로 두는 건 아마 인공지능으로 보면은
굉장히 확률이 좀 떨어지는 수였을 텐데 그냥 들고 나온 걸로 봐서는 좀 기분 전환의 느낌, 전체적으로 과거에 많이 주어지는 느낌이에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김현찬 선수가 이 8라운드까지 내리 장고대국만 8번, 7번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9라운드에서는 속기대국에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 패를 끊고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1차전이 아마 저희가 중계했던 대국이었던 것 같은데 최강호 선수랑 때 이제 속기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저희가 또 중계를 하니까 이렇게 또 속기로 또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은 확실히 어떤 기사든 지는 건 싫어해요. 당연히 지고 싶지 않고 뭐 이제 방송까지 하니까 더더욱 좀 이기고 싶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김현찬 선수의 실력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증명이 돼 있는 선수인데 올해 성적이 뜻대로 나와주지 않으니까 많은 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가장 1순위의 선수일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리그전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좀 더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죠. 네. 아마 1차전 패배가 1라운드 패배부터 시작된 것이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7라운드에서 안조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번 깨기는 했어요. 그런 연패를 조금 늦게 끄는 감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연패를 끊었거든요. 그럼 사실 또 이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판에 좀 패하면서 조금은 좀 주저앉은 느낌이긴 하지만 또 오늘 대국을 계기로 좀 올라서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진행은 이제 처음 나오는 형태인가요? 흔히 보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주 나오는 모양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지금 흑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곳을 이게 받아주면 넘어가겠다. 이 모양은 누가 봐도 좀 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백이 내키지 않습니다. 네. 그럼 백이 이곳을 차단하나요?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을 젖히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 이곳을 움직이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의 의도대로는 두어주기 싫죠. 빠질 거면은 이곳을 붙이는 게 아주 이상합니다. 아마 그 수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제 스타일인가요? 오유진 선수의 평소, 그러니까 기본 스타일, 바뀐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일단 하변 쪽에 백의 모양이 넓어지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좌하 쪽 결정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붙여간다. 이어만 준다면 그래도 이 교환은 약간 이득은 이득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이 치받는 것은 이곳을 끊었을 때 흙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늘면 이곳에 이어서 축이 아니기 때문에 흙도 또 밀어 써는겠나요? 좀 복잡하긴 하네요. 이런 수익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초읽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오유진 선수가 제한 시간을 확인한 것은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초읽기까지 한번 얘까지 합쳐서 1분 정도 생각을 하겠다.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워낙 방송대국이나 초읽기 대국에 좀 익숙한 선수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바로 어제도 뒀었잖아요. 그렇죠. 뭐 TV에 가장 익숙한 선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초읽기가 불러질 때에도 기사들이
초읽기를 한번 본다면은 그 초읽기는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긴 한데 가끔 마지막 초읽길 때가 있어요. 아, 화들짝 놀라죠. 확인하려고 봤는데. 화들짝 놀라죠 이제. 그 순간 이제 아, 그건 둬야죠. 손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보통 그릇은 실수가 나와요. 아, 쫓기다 두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초읽기인지 몰랐는데 초읽기인지 인지하는 순간 손이 떠났다면은 너무 화들짝 둔 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좀 의식이 없던 수에 손이 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젖혀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곳을 젖혀서요. 간결하게 처리하는 거죠. 30초. 이 정도도 둘, 백이 충분히 둘만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부려서 이 두 점을 좀 더 압박을 하겠다. 이게 오유진 선수의 생각이네요. 확실히 오유진 선수는 오늘 좀 확실히 피곤하긴 할 거예요. 일단 중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지지 옥션배, 그러니까 여자 기사 팀이 좀 밀리면서 좀 조기 등판을 하게 됐는데 체력적인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또 앞으로 치러야 할 대국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국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선수여서 퓨처스리그 일정도 제법 있고요. 지지 옥션에도 분명히 연승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여서 네. 확실히 좀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할 것 같네요. 그중에 종종 중국도 갔다 와야 되고요. 지방 행사다 뭐 대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갑조리그 성적도 괜찮아요. 5승 2패로 본인의 모습 중국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올해는 전체적으로 오유진 선수, 그러니까 이제 여자 기사로 놓고 보면은 올해 명확히 결과를 낸 선수는 당연히 김채영 선수죠. 김채영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확실히 본인의 이름을 알렸고요. 그러니까 수면 밖에서 가장 뭔가 보여준 선수는 당연히 김채영 선수고, 수면 아래서 가장 많이 변화를 추구한 선수를 뽑는다면 오유진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김채영 선수가 이제 점수를 오유진 선수 쪽으로 좀 더 추격을 가는 시점에서 오유진 선수도 좀 더 변화를 맞았던 것 같아요. 30초. 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넷, 오유진 선수 본인 스스로가 좀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다르게 둬볼까?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특히 중요한 시합이라면은 본인의 맞는 옷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오유진 선수가 바둑을 좀 비틀어가고 좀 더 어렵게 두는 것을 자청을 하는 것은 본인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과 노력이 겹치면서 확실히 올해 좀 달라진 모습.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군요. 아무래도 본인이 맞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행착오가 길어진다면 내년에도 여전히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유진 선수 추구하는 것은 본인이 기존에 하던 거를 거의 뜯어 고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유진이라는 선수의 이미지에서 굳어버리면 그 정도 선수밖에 되지 않지만 네. 좀 본인의 모습 좀 바꾸다 보면은 새로운 오유진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실력이 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정 선수는 독보적인 존재로 이 대상에서 좀 제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정 선수는 그냥 그 이름 자체로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정 선수는 이미 완성이 된 선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변화를 항상 추구하되 큰 틀의 변화가 필요 없는 이미 완성된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 최정 선수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선수들, 일단 대표적으로 오유진, 김채영 두 선수겠죠. 두 선수가 가장 대표 주자일 거고,
그 밑에 김다영 선수라든가 조승아 선수 같은 좀 어린 선수들도 이제는 좀 올라와 줘야죠. 좀 같이 경쟁이 돼야 최정 선수도 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흙은 어딘가를 벌려야 할 때인가요? 지금 봐도 돌아와서 이곳을 백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끊기는 뒷맛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흙이라면 이 정도 나가두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김현천 선수의 컨셉은 확실합니다. 실리로 확실하게 챙겨두고 움직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쪽 나가는 것은 이곳을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또 백이 또 실리를 챙기고 물론 끊는 맛은 있지만 흙이 집이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우려를 한 김현찬 선수가 30초. 이곳을 한 칸을 뛰어서 둘, 백으로 하여금 이런 곳을 넷, 지킨다면 백이 이건 또 이곳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실리를 챙길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나요? 이것은 좀 뜻밖이네요. 그럼 이제는 나가야죠. 밖으로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갈 것이냐 혹은 나를 자로 나갈 것이냐 마지막으로 뭐 붙여서 나갈 것까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 줄은 좀 몰랐네요. 30초. 되게 다음에 치중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넷,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은 여섯, 좀 못 살아 있다. 여덟, 아홉. 제가 우유진 선수 변했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인 거죠? 네, 확실히 강수라고 봐야겠죠. 중앙역 백이 지켜준다면 서로의 열분과 실리가 좀 교환이 되는 셈인데 그거는 확실히 좀 불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은 백이 좀 내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꼬부린 것을 조금 30초. 그래서 저층에 낫지 않았을까 얘기를 했던 게 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쉽지 않다고 제가 본 것도 있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어가야 될까요? 일단 일감은 이쪽을 미는 것도 있지만 이곳이 백이 미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받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꼽으려 가겠다가 이제 김현천 선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흙은 또 중앙 쪽 머리를 내밀었고 끊는 뒷맛도 있고 싸움 자체가 흙이 괜찮은데요. 수리 30초. 하나, 둘, 오유진 선수의 날일자는 넷, 물론 좀 다섯, 변한 오유진을 상징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덟.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를 좀 생각해봤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좀 흙이 좀 중앙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두텀의 힘이 백보다는 흙 쪽에 더 있는 것 같아요. 끊어지는 것도 여전히 신경 써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신경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곳이 끊어지고 나면요. 흙이 이쪽을 막는 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손을 뺐을 때 30초. 하나, 이곳을 움직여버리면은 바로 수가 나면서 이 5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쪽 일대 다 잡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끊는 의미는 이곳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흙이 둘 거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걸 두면 자연스럽게 이쪽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김현찬 선수는 또 집으로 버티네요. 그러니까 컨셉이 확실하네요. 오늘은 집으로 버티고 오유진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들겠다. 넷,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확실히 까다롭겠네요. 이런 식으로 버텨오는 상대를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공격은 항상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은 백이 양꽃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백도 돌들이 미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흑돌이 좀 더 약한 모습 그리고 백은 연결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넷, 다섯, 지금 전투의 주도권은 그래서 백 쪽에 좀 있는 상황. 여덟,
하지만 흑이 좀 의도한 전장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릴 겁니다. 자, 오늘 김현창 선수는 컨셉을 확실히 정했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수법을 좀 구사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원하던 대로 좀 짜인 것 같아요, 바둑이. 그렇죠. 이제 김현창 선수가 초반에 눈목자를 두면서 이런 식의 방향을 뭐 똑같진 않더라도 이런 식의 진행을 좀 둘, 머릿속에 좀 염두에 뒀을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진 선수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유진이라는 선수가 전투력이 강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많이는 약점을 강해졌지만요. 그렇죠.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퓨처스 리그 내에서 힘으로만 순위를 매긴다면은 오유진 선수는 하위권이 확실합니다. 아, 그렇게 상위권이 두텁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오유진 선수가 힘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 선수 라인업에 비해서 둘, 뭐 그런 부분도 셋, 있고요. 일단 뭐 안정기 선수나 박상진 선수의 전투력 여덟, 그리고 또 송규성 선수 전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유진 선수의 전투력은 하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력과 이제 실전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감각적인 부분, 승부적인 호흡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네. 뭐 단순히 힘으로 비교한다면 좋은 편이라고 보기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끝내기가 가장 정확하다 보니까 상대들이 미세해지면 좀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오유진 선수한테는. 끝내기로 안 가려고요. 그렇죠. 이제 오유진 선수가 계산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오유진 선수가 전투를 자꾸 해보는 것은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퓨처스 리거에서는 수비가 강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딪혀가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확실히 최정 선수랑의 차이점이에요. 최정 선수는 지금 퓨처스 리거에 속했다고 해서 힘으로 떨어지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다섯, 그 여섯, 부분이 아마 오윤진 선수가 가장 과제로 삼아야 될 부분일 겁니다. 최정 선수 네 번 하면은 남았습니다. 뭐 힘바둑, 뭐 소녀장사라는 별명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전투력이 확실히 좋죠. 그런 만큼 이제 미세한 끝내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오유진 선수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뭐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색깔 있는 바둑을 두는 게 가장 팬들 입장으로도 기억에 남고 가장 보기가 좋아 보여요. 그렇죠. 모든 걸 잘 두는 박정환이죠. 여섯, 그러네요. 박정환 구단은 다 잘 둡니다. 아홉, 오늘도 나오네요. 박정환 구단의 이름이. 박정환 구단은 제 그냥 최고의 상징 그러니까 최고라는 다른 말이 박정환이죠. 지금 박정환 구단만큼 수준 높은 대구를 두는 기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차로 씌워가는 선택을 했고요. 흑은 이제 마늘모로 비집고 나갈 텐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제 김현찬 선수의 그렇죠.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런 타겟 전술에 셋, 오유진 선수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해줄 수 있을지 다섯,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일곱, 그런 여덟, 흐름이네요. 아홉. 아, 안 김현찬, 끊기나요? 김현찬 선수도 강하게 타결을 시도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젖힌다는 얘기는 끊었을 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단수 치고 이곳을 막았을 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럼 돌아오면은 이렇게 타기만 하면 흑이 성공이다. 이렇게 김현찬 선수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겟뿐만 아니라 둘, 이제는 이 넷, 다섯, 6점에 대한 압박도 하고 있어요. 여덟, 아홉. 오진 선수가 위기네요. 지금 흐름은 확실히 흑이 편합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저으면서 초읽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3번이 남았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사실 1라운드 제가 하나, 신한천이랑과 중계를 했을 때도 셋, 포스코 캠텍은 굉장히 강한 전력이라 여섯, 신한천이랑 좀 어려울 것 같다 여덟,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정말 저로서는 가장 의외의 결과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준규 선수가 가장 불안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측은 완전 정반대로 흘러 들어갔고요. 이준규 선수가 오히려 팀에 좀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줬고 아마 김현찬 선수가 무너진 게 팀 내에서 가장 큰 타격. 더구나 또 최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바둑리그를 참가하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30초. 하나, 확실히 최영찬 실력이 늘었구나, 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세가 좋았었는데요. 오히려 퓨처스리그에서 헤매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뭐 포스코 캠텍이라는 이 네임밸류에서 지금의 순위는 사실 뭐 어떤 분도 예상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또 이제 정규리그, 바둑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적이 좋아서 네. 오히려 더 대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확실히 달리는 포스코 캠텍이라는 이미지인데 공교롭게 퓨처스는 최하위여서 묘한 이질감까지 드는데요. 하나, 둘, 그만큼 김현천 선수가 이 여섯, 책임감을 많이 여섯,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홉,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게 좀 가중되면서 확실히 지금의 더 꼬이는 상황으로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판 한 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본인의 대구를 좀 못 둔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초반 내용 굉장히 좋네요. 본인 스타일입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도권을 확실히 흙이 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최영찬 선수랑 반대되는 다섯, 느낌으로 여섯, 후반기부터 좀 여덟, 후반기 바둑리그에서 활약을 시작을 한 송규상 선수가 정관장에 있죠. 1번 이제 남았습니다. 지난 라운드 또 포스코 캠텍과의 대결에서 이원영 선수를 제압하면서 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아마 좀 더 중용될 것 같고 10라운드에도 출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송규성 선수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기반에는 퓨처스리그 다승 선두라는 기록도 같이 있고요. 사실 이제 퓨처스리그가 뭐 둘 때 다들 열심히 두는 중요한 이유가 역시 바둑리그를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송규성 선수는 확실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일곱, 이제 팀의 감독 이제 김성준 감독 입장에서는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현찬 선수도 지난 바둑리그 2라운드 때 기용이 됐었는데 당시에 항승주 선수에게 패를 했었거든요. 또 공교롭게 또 정관장 팀이네요. 네. 좀 인연이 있네요. 양팀 퓨처스 리거들이. 양팀과의 대결에 조금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 친추의 의미는 오히려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은 잡히지만 이곳이 선수가 되고 때에 따라서 이것도 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절반 큰 활용이 아니라서 그냥 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김현찬 선수의 마늘모가 조금 의외였어요. 30초. 이곳을 지키기보다는 하나, 저라면 둘, 좀 더 공격을 하면서 압박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다섯, 여섯, 좀 경고하기 먼저 본인의 모습부터 지켰습니다. 아홉, 그러니까 보통은 활용을 많이 당하는데 지금 활용이 별 변천치 않다 보니까 그냥 아예 끊어버리네요. 오진 선수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프겠네요. 이봐도 이미 이 정도의 실리가 확보가 됐고 결국은 별반 수 없이 이런 나와야죠. 식이 될 텐데 지금 흑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백이 흑을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이 선수를 잡게 될 텐데 그 흐름은 확실히 흑이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저라면 흑이 좀 더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 더 공격이요? 저라면 이 마네모 지킴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공격을 먼저 가면서 자연스럽게 지키는 쪽을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스타일의 차이죠.
먼저 본인의 자리를 지켜놓고 상대의 공격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내가 공격을 하면서 내 약한 돌을 지킨다는 계획을 짜느냐. 이건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선악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저의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좀 더 전투로 가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네. 늘 전투적인 예시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더 전투적이려면 이제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네. 너무 수익기가 빨라요. 빠르고 정확하고 강해요. 또 상대방이 받기 어렵게 두죠. 그렇죠. 상대방이 좀 비틀어서 가죠. 근데 그거는 신진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권 기사들이 그렇게 둡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상권이라면 당연히 다 갖추고 있는 조건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정상권 기사들이 되려면은 일곱, 상대방한테 압박을 줘야 합니다. 아홉, 본인이 편하면 상대도 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좀 힘든 길을 가더라도 상대가 머리 아픈 힘든 길을 만들어내야 바둑판을 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연 선수나 이동훈 선수처럼 실리만 질만 딱 단촐하게 챙기면서 오히려 네. 개간으로 가면 내가 무조건 이겨라고 압박을 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30초. 그러니까 자기가 둘, 강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만의 바둑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잘해야 정상권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강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지 않으면 정상권 기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A급 기사에서 정상권을 진화하는 버전이죠. 그렇죠. 사실 바둑이 강한 기사는 많은데 30초. 자신이 또 독보적으로 강한 분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기사는 많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제 뭐 강동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타겟 약간 굉장히 돌들이 엷은 느낌인데도 하나하나 탄력이 있고 본인으로 하여금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받아치는 그런 기술, 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본인만의 좀 시그니처 움직임, 그러니까 최철한 구단이 두텁게 판을 깔아놓고 상대로 하여금 약간 개미지옥에 끌려 들어오게 하듯이 네. 끌고 들어와서 본인의 이제 공격을 퍼붓는다거나 다섯, 확실히 본인만의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현찬 선수는 상대로 하여금 계속 공격을 하라고 버티고 또 버티네요. 지금 저처간 수도 사실 일반적이라면 이곳을 호구 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이 돌이 중앙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백이 저치 때 치받으면은 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끊어지니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막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끊어가고 이으면 나가서 30초. 하나, 둘, 셋, 이쪽은 끊어졌지만 이쪽이 오히려 잡히잖아요. 네. 일곱, 그래도 백이 받으면 모양이 좀 일그러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쪽을 또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오유진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초반은 김현찬 선수가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9라운드 4경기.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오유진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9라운드 4경기입니다. 아직은 초반전인데요. 일단 기분은 흙이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흐름은 좀 흙에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세 대국을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규상 선수와 이춘규 선수의 판이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섯, 시작부터 조짐이 보여요. 여덟, 이거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이춘규 선수는 굉장히 실리파거든요. 김현찬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네. 실리를 먼저 챙겼고 송규상 선수는 오히려 넓혀놓고 들어와 볼 테면 들어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봐도 시간이 긴 바둑이기 때문에 저기서 시간을 많이 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잡으러 가고 하나, 타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국이 여섯, 끝이 나고 이춘규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마 시간상 그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오윤희 선수는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곳을 마늘모를 둔 것인데 어차피 이곳을 밀었을 때 백이 이 언저리 어딘가 받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데 뒀다가는 이제는 이곳을 두 점머리를 맞게 되거든요. 여전히 끊을 수 없습니다.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곳을 이어버리면 30초. 이쪽 끊어진 건 두 개 맛보기 아닙니까? 둘, 대책이 없습니다, 백이. 그러니까 늘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흑이 최소한 가장 쉽게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물론 둘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 모양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양이 굉장히 우영이죠, 이미. 글쎄요, 밀어놓고 뭐 이렇게 한번 받아도 확실히 흐름은 흑이 편한데요. 물론 이건 안 하겠죠. 셋, 악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났습니다. 그게 원한다는 얘긴데요. 오늘 자꾸 제가 말을 하면 그대로 두네요. 그러게요. 그것도 이렇게 둘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는 안 둘 것 같습니다 하는 거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뭐 그렇게 이상한 수도 아니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가 떠오르는 수라면은 그럼 앞에 절하면을 붙이면. 아 그렇죠. 앞으로 무조건 저라면 이렇게 둘 것 같습니다. 안 둘 것 같습니다라고 붙이는 게 네. 좀 안전하긴 할 텐데 또 그럼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좀 틀리면 되죠. 또 뭐 틀릴 수도 있죠. 선수들 주는 게 또 정답도 아니고요. 다 개개인의 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찍었습니다.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이 바둑이 왜 흐름이 흑이 괜찮냐 보면은 이제 백이 뭐 이런 데 둬야 되는데 결국은 일단 이런 곳이 또 선수가 들어요. 그러면은 이을 때가 다 집 아닙니까? 한 25집 정도가 났죠.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한 전투에서 흑은 25집이 이쪽에 완성됐는데 하나, 100집은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마저도 다섯, 여섯. 이곳을 백이 나중에 흑이 오게 되면은 못 살아 있거든요.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막는 것도 또 선수예요. 그러니까 손을 뺐을 때 이 돌 전체가 죽진 않지만 이걸 붙였을 때 이 두 점이 죽는다거나, 왜냐면 이렇게 젖히면은 이젠 진짜 잡히거든요. 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틀어 막는 게 거의 선수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여기도 10집 정도, 10집 조금 넘는 정도 나죠. 그럼 이미 집으로 밀렸는데 흑이 또 손쳤고 여기까지 간다? 그럼 여기도 또 흑집이 나잖아요. 일곱, 확실히 흑이 편한 흐름은 맞아요. 중앙 백 모양도 안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미생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신경 쓸 게 많아요. 다만 김현선 선수 유의할 것은 흐름상 집은 좀 많아 보이지만 이제 백의 이쪽 모양도 있고 해서 압도적으로 앞서는 바둑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집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있지만 이 바둑 백 잡고 두겠다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흑이 좋구나, 흑을 너무 잡고 싶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겁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확정과도 흑이 조금 앞서고 있고 여섯. 약한 돌들을 찾아봐도 흑이 더 단단해 보입니다. 판의 주도권을 확실히 흑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김현찬 선수의 과제는 이 주도권을 얼마만큼 집으로 환전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분만 내다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여기까지는 기분 좋죠. 네, 확실히 먼저 밀어둔 효과죠. 나중에 이곳을 밀었다면 백이 이곳을 꼬부리는 일,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오유진 선수한테는 이런 바둑이 과제예요. 상대가 실리를 내고 버텼을 때 본인이 응징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게 안 된다는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은 누구랑 두덜에서 그렇게 버텼을 때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느는 행마 하나인 거죠? 하나 끊어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곳을 끊지 않고 그냥 늘게 되면은 그때 진짜 이 한 점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점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점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기를 했다가는 이제는 백이 이곳을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쳐서 싸우자고 할 테니까요. 둘,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끊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유진 선수가 버틸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흑이 회돌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끊었을 때 흑도 약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찬 선수가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게 맞고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은 굳이 회돌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네. 다섯, 축이 안 되네요. 그렇죠. 축이 되면 말이 안 되죠. 네, 이쪽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바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이 두 점이 생존해 갈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죠. 잘 둬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집중을 해서 확실히 우세를 붙이지 않으면 오유진 선수의 추격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오유진 선수는 역시 끝내기에 정확함을 가진 기사 아닙니까? 30초. 하나, 그러니까 둘, 확실히 밀어붙일 때 확실하게 네. 결정을 지어줘야 다섯. 돼요. 여섯, 일곱, 여덟, 네, 한번 보내겠는데요. 말씀하셨던 그 동작이 나왔네요. 몇 개 남았을 때 확인할 때는 세번 남았어. 안 쓰려는 것이다. 네. 안 돌려는 것이다.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현찬 선수의 팔 동작도 양쪽 팔이 딱 끼어진 채 뭔가 나올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확실히 다음 행마가 쉬운 자리도 아니고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제 다음번에는 이도를 두 점 움직여서 이거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살았니 물어보는 겁니다. 되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면은. 좀 더 격하게 물어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살았니 물어보는 거고, 손을 빼면 30초. 이게 살아있구나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셋, 그럼 여기 한 집도 안 나 있거든요, 아직. 다섯,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간다. 일곱, 이제는 여덟, 너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확실히 손빼기에는 좀 떨린 돌들이었나요? 그것도 그렇고 이 손은 선수예요. 흑이 손을 빼게 되면 이것을 젖히고 이어서, 아,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세수 똑같아서 흑이 먼저 두면 잡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은 끊으면서 이 한 점을 잡기 때문에 흑이 받아줘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뒀습니다. 좋은 수법이에요. 하나, 둘, 어쨌든 이 돌이 미생이라는 거는 다섯, 여섯, 일곱, 제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쓸 거고요. 아홉,
그러니까 선수지만 이제 먼저 이기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젖혀 있는 것은 집으로도 이 대마랑도 상가했을 때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집만 봐도 이게 원래 7집 나던 자리가 2집 편하니까 5집에 대략 18집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대마가 살아있고 못 살아있고까지 걸려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인데도 손을 뺀 것은 하나, 지금 급한 건 이쪽이다. 셋, 지금 백도 이거는 못 둬요. 다섯, 나가야 돼요 지금. 여섯, 백도 나갈 테고요. 그러니까 이 도를 먼저 압박을 하겠다는 게 김윤천 선수의 계획이에요. 아, 백도 흑 4점을 잡고 있을 시간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준 선수가 여기를 둬야 되는 게 약간의 딜레마예요. 왜냐면 먼저 둬서 이 2점을 제압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흑이 이곳을 진짜 왔을 때 집으로도 너무 뼈 아프고 진짜 쉽게 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둔 것인데 흑도 이쪽 움직였습니다. 이 난전에서 백은 하나, 선수를 잡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여기까지 받아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백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전투는 여전히 흑이 좋아 보이는 싸움이고요. 하지만 불리한 입장에서 이 싸움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는 일단 버티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이 상변 쪽으로 계속 뛴다면은 오히려 백이 유리한 싸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흑이 갇히기는 한데요. 문제는 백도 양군마라는 거죠. 이렇게 뛰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백은 일단 둬야 되잖아요. 여기가 돌이 약하니까요. 그래 적절한 시점에서 흑은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30초. 그러니까 이 넉점을 버리더라도 귀를 얻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셋, 넷, 흑에겐 선택권이 좀 많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실린가요? 김현찬 선수는 정말 집을 좋아하네요. 이제 다음에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바로 붙여가는 수는 잘 안 돼요. 아, 3점이 잡히죠. 잡으러 가던 세점이 오히려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꽤 좋은 싸움이죠. 백은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거예요. 둘, 또 살려 나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집을 챙겨놓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도 붙였습니다. 아, 젖히면 있겠다는 걸까요? 늘 수도 있겠네요. 김현찬 선수 이 수는 좀 의외네요. 왜냐면 이일 때가 선수였기 때문에 잡히는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됐는데 먼저 이곳에 압박을 하면 괜찮았거든요. 이걸 날릴자는 좀 이상해요. 날릴자는 여기를 둬도 지금 여기도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늘어서도 좀 이상했어요. 셋, 넷, 이건 좀 아쉬운 선택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인 수의 선악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그냥 쌍립을 썼어도 흑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었고요. 일단 이제 흑도 기세로 살릴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획마를 하려나요? 일단 이쪽을 봉쇄해놓고 다시 또 이쪽을 지켜서 이쪽을 또 봉쇄를 하면 이땐 진짜 6점 위험한 싸움이죠. 아까 말씀하신 점점 화변으로 가면 백 유리한 싸움이 아닐까요의 질문의 답은
이렇게만 되면 좋다 해요. 하나, 이 싸움은 백의 입장에서요. 네, 백이 괜찮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현찬 선수가 이 붙인 수를 이건 남았어요. 잠시 간과를 했네요. 끊는 수라고만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착상이긴 하죠. 네. 이제 두 선수의 남아있는 촐기 개수는 같습니다. 각각 2개씩 남아 있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현찬 여섯, 선수가 일곱. 고개를 들어갑니다. 도리도리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후회가 되겠죠. 지금의 상태는 좀 목이 탈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상대한테 조금은 흐름을 좀 넘겨줬거든요. 이 바둑은 길어지겠네요, 결국은. 이 붙여두는 활용이 중앙 싸움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바다만 준다면요. 다섯, 어느 쪽이든 바다만 주면 득입니다. 일곱, 여덟. 받았는데요. 이제 계속 돌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쪽으로 백이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쳐가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라면은 그냥 이곳을 잡아뒀을 겁니다. 이 교환이 이제 잡을 거라면 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을 하나 끊고 자연스럽게 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한 점이 사실상 잡혔죠. 이것은 흑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냥 이곳을 받고 이곳을 젖힌다면 그냥 30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꼬불에서 젖히면 셋,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될 텐데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오유진 선수는 그냥 젖혀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좀 낫다라고 본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한 점 포기할 건데 그냥 젖히고 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끊어지고 단수 치는 게 나은가에 대해서 판단해서 오유진 선수는 이쪽 버리는 게 더 판단이 낫다고 본 겁니다. 네. 오유진 선수 선수를 잡는데 좀 더 집중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30초. 선수거든요. 하나, 아, 그러면 이제 흑 이곳을 줄 수 있죠. 내점을 이 흐름 다섯, 흑 입장에서 심상치 않네요. 일곱, 백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아홉. 좀 날일자가 참 두고두고 흑이 후회할 것 같네요. 이 날일자는. 밥 먹다 말고 다른 데 찾아갈 거리거든요. 저 중앙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집을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밥 먹다 말고 후식을 좀 사러 간 느낌인데 밥을 확실히 먹어두고 후식을 먹으러 가도 되거든요. 늦지 않죠. 근데 너무 좀 서둘러 후식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흐름이 급변했어요. 일단 백은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여기서는 뚫는 거 외에는 별반 다른 수는 안 보입니다. 30초. 하나, 그런데 이거 진짜 넷, 백이 선수를 잡고 여섯. 하면 흑 4점까지 잡으면은 이제는 집으로 흑이 여유가 꼭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집으로도 집이 있지만 백의 대마가 살면서 흑에게 유리한 지점이 다 없어진 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흑의 주도권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중앙의 백돌들도 이제 안정이 됐고 하변도 이제 4점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이제 오히려 뭐 흑돌이 약간 찜찜하면 찜찜했지 백돌들은 너무 편안한 위치에 돌들이 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뭐 이겨야죠. 7, 8, 9.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자까지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공격으로 나서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어주면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까지 오히려 더 밀어붙이겠다. 흙이 안 받고 하변을 받아두면요. 하변도 크죠. 하변도 큰데 이곳으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싸움도 걸려 있어서 함부로 손 빼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백대마를 압박하기에는 지금은 이 흙들도 좀 신경이 쓰이죠.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붙여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 칸을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 젖혀가면 이걸 치받겠다. 이렇게 이것을 단수 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곳을 끊고요. 30초. 하나, 이곳을 이으면 셋, 이 백돌이 모조리 잡히니까요.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고기를 늘었다. 끊으면 어떡하죠? 이 싸움은 얼핏 보기에는 백이 연결하는 것 같지만 이쪽에 뒷맛이 있어서 또 싸워볼만 하거든요. 30초.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제가 흑이라면 지금 차단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차단했습니다. 유진 선수가 느른 선택? 조금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흐름이 제 직감으로는 이 전투는 흑이 유리한 전투입니다. 프로의 일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대국을 펼쳐오면서 이 모양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는 능력들이 생겼거든요. 다섯, 물론 인공지능의 판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뭐 인공지능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것을 미리 해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결론으로 도출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바둑을 도운 실제로 지금 두고 있는 두 선수만 해도 김현철 선수가 20년도 넘게 했으니까요. 수십 년간 도왔던 그런 감각들이 이런 식으로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토끼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같이 도왔던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점은 흑이 유리한 싸움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조건 중에 한 부분은 역시 이 흑돌의 모양이 제법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즉 이 돌이 싸움에 큰 피해는 안 당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 되고요. 흑이 나가는 게 된다. 물론 석점을 잡으면은 이 돌은 잡히지 않지만 이쪽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 그 얘기는 흑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즉 이런 식으로 붙이고 호구치고 이렇게 늘어서 처리하면은 흑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단수 치면은 연결하면서 이 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교환 안 해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수가 몇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백이 나중에 지금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성전만 해도 끼워서 이어서 일단 차단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수성전이죠. 수성전이 흑이 유리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전투는 흑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김현찬 선수는 지금 이곳을 한번 빠져나오고 붙이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또 결정을 할까요? 둘, 셋, 넷, 이것을 다섯, 결정하는 것은 일곱, 쉽지 않네요. 지금 나갈 것 같아요. 먼저 결정을 했다면은 바로 막혀서 수가 부족한가요? 그렇죠. 백이 바로 이쪽으로 틀어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것으로 한 수가 늘긴 했어요. 왜냐면 백이 바로 막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늘어놓고 다투치는 한 수가 늘어서 이제 오준 선수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호구 친다면은 여기 또 손을 빼야겠네요. 저 하나, 여기 젖혀도 셋, 이돌이 죽는 건 아니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그래놓고 또 이솔을 살리는데 좀 아홉, 움직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말한 대로 한 수만 늘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이네요. 바로 어떻게 갑니다. 되는 건가요? 이걸 녹여치진 않을 것 같고 단수 치고 틀어 맞겠다. 그러니까 바로 메우는 거는 백이 잘 안 되죠. 이곳을 둘 때 흙이 나가버리니까요.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30초. 이 전투는 안 되고 둘, 셋, 넷, 백이 다섯, 이런 데를 먼저 둬야 된다는 여섯, 얘기인데 일곱, 이때 뭐 이런 데 붙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김현찬 선수가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뭔가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결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 아까 한번 늦춘 탓에 바둑이 복잡해졌다는 거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결판을 보러 나올 겁니다. 다섯, 여섯, 일단 오진 선수 위기로 보여요. 여덟, 아홉, 근데 내친 걸음이라 거기를 또 안 둘 수가 없거든요. 이제 와서 백이 이런 데 뒀다가는 이거 끊겨도 그냥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선수기 때문에 이 흑돌도 살아있어요. 그럼 이 돌 살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상변은 무너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 선수는 되든 안 되든 지금 돌파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흑은 선택이죠. 이곳을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이곳을 바로 메우러 갈지 30초. 하나, 궁금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두고 다음에 흑의 수는 이제는 진짜 막는 한 수 같은데요. 바로 날짜 가면 바로 건너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걸까요? 지금 백이 만약에 이것을 젖혀놓으면은 이제 중앙수를 늘려서 어차피 패싸움이 되지만 이제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가 흑의 계획일 거고요. 네. 넷, 중앙을 먼저 백이 막아간다면요. 여덟, 그래서 백이 바로 못 메우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거는 메워서 수상전이 흑이 빠릅니다. 두 점은 잡았지만 아니죠. 이쪽이 복잡하죠.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생각보다. 30초. 하나, 둘, 셋, 순간적으로 모양 하나 착각했네요. 다섯, 날짜를 둘 때 여섯, 이쪽으로 일곱, 움직인다는 얘기가 여덟,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아홉, 좀 건너붙이면은 이 모양의 백이 살아있는 것 같군요. 이곳에 마늘모가 둘 수는 없네요. 마늘모가 약간 이것과 자충에 문제가 있어서 백이 이곳을 먼저 하나 젖혀놓는 게 아까 싸움의 정확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두고 30초. 하나, 그러니까 바로 메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셋, 흑이 자충이라 메울 수가 없죠. 다섯, 이렇게 빠지면 이미 꼬부려서 일곱, 여덟, 오히려 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너붙이진 않겠네요. 날짜를 둔다고 해서. 마지막 줄기가 자, 이제 오유진 선수는 추월기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40초 안에 무조건 둬야 되죠. 일단 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다른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날일자로 달렸고요. 지금 흙도 밖으로 수를 늘려야 되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또 찝찝하네요. 되게 이곳으로 나가는 맛도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냥 편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요. 뭔가 좋은 수를 봤나요? 해놓고 아예 여기를 빠지나요? 먼저 빠지는 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패가 되나요? 아니요, 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나가는 것은 마지막 하나, 여전히 이 안 나가는 되죠? 걸로 안 되잖아요. 단수 쳐서 다섯, 여섯. 이쪽을 이으면서 이쪽이 선수니까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긴데요. 패긴 팬데 좀 묘합니다. 흑이 먼저 이것도 젖혔을 때 백이 막기가 좀 애매해서 마지막 늘어진 패. 둘, 셋. 왜 약간 늘어진 패 두 수 늘어진 패의 느낌이거든요. 단순 패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흑의 수는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묘한 모양이네요. 네, 이걸 둬도 여기를 두면 단패는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빼야 단패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손 늘어진 패. 더나 이곳을 젖혀놓는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한 손 늘어진 패 정도가 됐네요. 손이 오는데요. 그러면은 이 전투가 그러니까 김현천 선수의 생각을 유추해 보면 30초. 하나, 여길 두고 여길 뒀을 때 다시 흑이 이곳을 오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패를 하지 않고요. 어차피 패니까요. 그럼 패감을 백을 공격하는 수로 쓴다면은 말이 안 되죠.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 패는 사실상 백이 졌다고 생각하기 속 편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상변일 때 흑망이 제법 커지죠. 잡았다고만 가정한다면 마지막 40집이 나니까요. 둘, 그리고 이 중앙 연결된 돌들의 두터움이 여섯, 그게 가장 문제예요. 여덟.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뒀을 때 손을 뺀다. 그럼 이제 여기를 있는 게 또 제법 괜찮죠? 그래놓고 잡아버리면은 흑도를 없애버렸네요. 네.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여전히 마흔집, 하나, 둘,
셋, 여전히 뭐 흑집은 뭐 1은집 가까이 나는 여섯, 1은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집을 내야 되는데 맛이 나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흙이 두터워져서 흙이 이런 데 좀 다 집입니다. 그냥 다 몽땅 다 집이에요. 네. 이 전투 그러니까 패는 나기는 했습니다만 단패가 아니라면 흑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보태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너무 두터워진 게 문제예요. 왜냐면 아까는 이 돌이 약간 신경 쓰였어야 되는데 하나, 신경 쓰인 게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더 나은가요? 패를 하겠다는 얘긴데 글쎄요. 지금 저라면 무조건 이곳 둡니다. 무조건 이곳을 잡아두고 패 들어온 패감 이쪽을 쓸 테고요. 받으면 또 손 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쪽을 하나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30초. 하나, 이 일대라면 더 놓고 싶기도 해요. 셋, 여기 또 날짜로 버티면 다섯, 좀 여섯, 번거로우니까 네. 여덟, 아홉. 잘 보이도 하네요. 그냥 백을 공격가도 백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기 그래도 선수 한 집의 모양이어서 너무 튼튼해져서 다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 순간 흙이 너무 편합니다. 바둑이 흙이 너무 편해요. 마지막. 하나, 왜냐면 나중에 적당히 하다 이곳을 또 넷, 틀어 막아도 백은 패를 걸기가 어렵거든요. 일곱, 왜냐면 여기 잡으러 가면 또 패감이니까요. 거기를 뒀다는 얘기는 이곳을 이어주면 호조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패감이 있으니 여기를 또 지킬 필요가 없죠. 1월달 백의 패감은 없는데요. 그냥 흙은 손을 계속 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또 뒷맛도 있고 30초. 하나, 흙이 바둑이 너무 편해졌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흙이 중앙이 살아가면서 바둑이 두터워지니까 재미 볼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재산이 이제 상변일 때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 자체가 흙이 좋았던 출발이고요. 김현천 선수가 계속 싸움을 이렇게 뭐 걸어가면서도 잡으러 가는 모양은 잘 안 하고 있다가 딱 한 번 꺼내든 칼에 넷, 오희준 선수가 크게 다쳤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버텨요. 패를 바로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뭐죠? 젖히면? 이어서 버티겠다? 끊으면 괜찮나요? 그냥 안 괜찮은데요. 30초. 괜찮은 모양이에요. 네. 셋, 흙이 넷, 다섯, 많이 여섯, 두터운 곳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나가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요. 근데 이제 패를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메워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두면요 꼬부려서 잡으러 갈 단패인데 흙이 하나 나가두면 또 손패 됩니다. 그럼 이쪽에 늘어진 손했지만 배가 하나, 또 한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셋, 그럼 이제는 진짜 다섯, 손패죠. 여섯, 여기 두죠 이런데. 일곱, 여덟.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진 선수가 저렇게 두는 건.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패 졌을 때 나가는 뒷맛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당장은 이게 크게 안 되지만 이일 때 또 뒷맛이 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짜로 또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데 두는 건 근데 이것까지 나가놓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나가놓을 수 없어서 큰 의미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못 나가놓는 게 흙 입장에서 좀 아쉽네요. 나갈 때 백이 단수 치면 오히려 잡히니까 지금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고요. 또 나가는 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점점 흐름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둘, 셋, 확실히 김현찬 선수의 전투력에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일곱, 오늘 김현찬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계속해서 포인트를 올려가고 있는 김현찬 선수입니다. 자, 과연 오유진 선수가 반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